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두고서 여야 간의 엇갈린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김주환 부장께서 국회 선진화법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회 선진화법은 이제 여야가 굉장히 의견 충돌을 했으니까 거의 한 10여 년 이상 굉장히 의견 충돌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하니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여론도 뜨겁고 하다 보니까 2012년 6월에 여야가 그 법안 통과할 때는 5분의 3, 제적의원의 5분의 3을 얻어야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수당인 여당의 입장에서는 좀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자,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건 이제는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이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에는 5분의 3 이상으로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다 하더라도 5분의 3을 넘지 못하면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그죠? 다수결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얘기도 이게 있어요. 헌법 49조에 보면은 헌법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간주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 49조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소수 야당에 끌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어떤 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교수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만든 그 취지 자체는 그야말로 몸싸움을 국회에서 하는 그야말로 뭐 난투장이 되는 뭐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한 이제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법안 자체가 통과가 안 되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일간에서는 오히려 동물 국회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식물 국회보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나왔던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는 그 국회 선진화법을 촉발하게 된 계기인데 2010년도 12월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2011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국회 로텐도홀과 국회의사당 안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상황, 그 외신을 통해서 희화화되는 저런 몸싸움을 이제 동물 국회라고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을 했는데 또 다른 의견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화시키는 식물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패널 여러분들과 더 깊은 얘기 나누기 전에 국회 선진화법 과연 필요한지 필요악인지 아니면은 수정이 필요한 건지 폐기가 필요한지 한번 찬반 의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만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소장님 찬성, 알파고 기자는 찬반 보류. 그 다음에 나머지 두 패널도 다 찬성을 하셨네요. 어쨌든 법안 취지에는 동의를 하시네요. 소장님께서도. 예, 그렇습니다.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과정 지금 우리 김주환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만들 당시가 18대 국회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이 들어오니까 왜 국회에서는 싸우기만 하냐, 난장판 국회가 되니까 저거를 피해보고자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마 차기 총선까지도 아마 염두에 두고 혹시 과반 못 얻었을 때는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게 졸속 합의된 겁니다. 여당,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여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뭣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서 찬성 누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거죠. 저게 아무리 싸움이 일어나고 한다 해도 저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대화와 타협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과반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저게 선전포고 아닙니까? 야당에서 저런 폭력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 놓고 지금 저거를 선진화법을 지금 논한다는 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순서가 틀린 겁니다. 저 원인이 일어난 것은 과반수라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과반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상 회복시켜야죠. 그러니까 이 소장께서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직업이 기자다 보니까 좀 법리적인 부분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현행 헌법의 의결 정족수라는 것은 이제 특별 의결 정족수가 있고 일반 의결 정족수가 있는데 현재 국회 제적위원이 딱 300명입니다. 그럼 5분의 3을 요구를 하면은 180명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 탄핵 소추 같은 경우는 헌법 64조, 65조, 130조를 보면은 3분의 2 이상, 현행 헌법 200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회법에 제적위원 5분의 3을 요구하는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국회법 제85조 2항, 제86조, 그리고 106조 2항,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시급한 안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 신속 처리 대사 안건으로 지정하고 할 때다. 그런데 이 국회법, 즉 국회 선진화법은 모든 법안의 일반 의결 정족수를 간주를 해서 그 5분의 3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찬성한 이유는 이 정무적인 여야 간의 어떤 정책 판단보다는 저는 이 법리적인 이유만 들어서 그런데 좀 말이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를 이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 지금 교육부 장관인 황우여 의원 그리고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의원 이른바 소장파들이 중심으로 온건파들과 합세를 해서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런 새누리당이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 네. 조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머쓱할 수밖에 없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 네. 머쓱한 건 이제 머쓱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가고 개정은 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는 사실 고육지책이었죠. 그야말로 우리나라 어떤 특유의 어떤 폭력 문화가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그 저 TV 보고서 아 국회의원 아저씨들도 저렇게 싸우는데 우리 조금 뭐 청소년 폭력 있다고 왜 그러느냐 뭐 이렇게 모방의 법칙이 그대로 돼서 그렇다 본다면 사실 이거죠. 우리가 그 어떤 이 최악의 그것을 뭐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입장에서 법이 개정이 다시 되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뭐 다시 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국회의원의 양식과 수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향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법이 없으면 그야말로 이제 그 전 그 세계에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만 싸우는 모습으로 맨날 그 외신을 타지 않습니까? 국회 선진화법이 없어져도요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그거죠. 예.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싸우면 안 되고 알파고 기자 그 외신에서 그죠? 대만하고 우리나라 이후에 그 싸우는 뭐 나라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이제 이 서진화법 이후에는 이제 뭐 2012년 이후부터는 싸우는 모습이 없었는데 이거는 꼭 이 법 때문에 안 싸웠다고 하기엔 좀 그래. 왜냐하면 이제 싸우고 싶은 사람은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지금 우리는 그 법하고 국회의원들 서로 싸운다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지 말고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사회가 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법을 조금 더 개정하면서 사회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예. 여당이 네. 1%더 많다 보니까 웬만한 그 법을 이렇게 통합시켜다 보니까 야당이 이렇게 너무 조그마한 몇 개 당 아니고 이것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의 이제 국회법 개정안 아닙니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도 이른바 DJ 편압 때 제가 국회 출입 기자였는데 그때 굉장히 지금보다 더 극심하게 쌓여서 그때는 이제 당시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 법안 통과가 안 되니까 교섭단체를 15인으로 낮추기 위해서 이른바 국회의원 꼬주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서 그때 그것도 국회법 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이제 여당의 심리는 집권 여당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법안이 통과해야지만 어떤 국가 정책을 실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반출을 해보면은 그때는 새천년 지금의 야당이죠. 야당이 주도적으로 같은 내용은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국회법 개정안을 원내교섭단체를 15인석으로 낮추려고 해가지고 국회가 거의 1년 이상 10개월 정도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2002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이죠. 그런데 쭉 중간 과정을 겪고 오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싸우지 말자. 그동안 역설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 우리 신사답게 하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국회법 선진안을 처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지금은 정계 은퇴하신 박상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어요. 민주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원로그룹에 속하는데 이분이 했고 실제 그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이제 다수당이 되고 하니까 아 이거 찬성이다. 역설적으로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 야당이어서 국회법 개정을 반대했던 거예요. 반대.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 오늘 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반응을 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은 있어요. 두고 볼 필요는 없고 당연히 반대죠. 그 부장님 제 얘기는 지금 문제는 한국은 한국 정치세를 보면 여당은 야당은 새누리당은 여당 새누리당은 150명 넘어요 국회의원이. 근데 앞에 있는 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조금 숫자가 아니에요. 120명 넘어요. 그건 지금 이번 19대 한해서 그렇지 20대 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알파고 기자. 그래서 제 얘기는 한국은 재벌은 이미 미국 수준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공화당, 민주당처럼 이렇게 양극 세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예전 원점으로 돌아가면 한국 정세가 더 흔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제 얘기는 완전 이 수준으로 유지하지 말고요.
법안들의 예를 들면 그 헌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좀 특별한 법들을 과반수로 하고 4분의 1 아니면 5분의 3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과반수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것도 이 하지 법안이 말고. 탄생한 배경을 보면은 여야가 극심하게 대결을 하면서 국민적인 반발, 비판이 거세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개혁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국민의 여론이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니까 총선을 앞두고 합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고 봤는데 다수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좀 바뀐 거잖아요. 그 생각 바꾼 걸 떠나서 저는 어떤 국민의 어떤 선택 자체가 존중되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즉, 어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에 이긴다, 진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선거에 이기면 선거에 이긴 것에 맞는 프리미엄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법에 있어서의 어떤 통과라든가 새로운 정책에 있어서의 실현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 작용해서 법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테크니컬한 즉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선진화법에 의해서 발목을 잡힌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정당에 있어서의 선택을 막는 선택권의 어떤 프리미엄을 막는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의 법 자체가 마치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그 다수결의 원리를 뛰어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전 찬성이. 근데 교수님의 전제 조건은 예. 저 법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신 동물국회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 조건. 저는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믿고 싶은 거죠. 믿어도 됩니까? 그거나 20대 때, 유권자 수준이 20대 때는 아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때는 이제 상향식 공천이라고 여야가 못을 박았어요. 지금 저 개혁특위, 새누리당, 민주당 쪽, 민주당이 아니죠. 자꾸 나 당 이름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자꾸 그렇지. 여당, 야당, 여야 그 여- 똑같은 단어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교수 의견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나라 정치 수준은 유권자 수준을 정치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없더라도 앞으로 국회에서 싸우거나 몸싸움하거나 국회의원들은 그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떨어집니다. 유권자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그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과거 이종구 기자도 국회에 출입할 때 보셨습니다만 몸싸움 할 때 방송국 카메라 기자들이 비추면은 도망가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 없으면은 당 지도부 눈치 보느라고 앞장서 있다가 카메라 기자들만 하고 기자들만 있으면 뒤로 도망가요. 그것이 느끼는 거거든요. 여론의 부담을.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굳이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없어도 우리 자정적으로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나가는 화면은 2010년도의 화면이고요. 그 이후로 저런 모습은 어쨌든 국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당은 그 법을 바꿔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래도 야당의 입장을 관찰하기에는 필요하다 이런 논란이 이고 있는데 일단은 법안이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